폴란드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체들에게 있어 전 세계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고객이 되었다.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K2 주력 전차 및 K9 자주포 인도는 폴란드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긴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이번 인도식은 대한민국 폴란드 양국 간 군사 협력을 향한 길을 닦아주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방위 산업에 관련된 여러 기회들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폴란드는 앞으로도 K-디펜스의 중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K-디펜스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산업협력 중심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러한 산업협력 중심지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K2 주력 전차 10대, K9A1 자주포 24문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장비들의 초도 물량 인도는 어쩌면 폴란드군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장대한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주력 전차, 자주포, FA-50PL 경전투기, 그리고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등 대한민국과 체결한 계약의 총 가치는 135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17조 1천억에 육박한다. 기술 이전과 주력 전차 820대 및 자주포 460문에 대한 추가 계약 체결도 예상되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그 뒤를 이을 것이다. 폴란드 대한민국 합작 거래의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폴란드 방위산업계와 경제가 현재 대한민국과의 거래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비록 초도 물량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장비들과 수명 주기 동안 필요한 관리, LCC에 더 많은 비용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의 기본 합의서도 역시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폴란드 산업계가 대한민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제조 능력과 수출 잠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수출을 통해 얻어진 이유는 국방사업을 착수하는 데 필요한 높은 수준의 자금 조달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국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은 방산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폴란드는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첫째, 폴란드 국방부는 야심찬 추진 일정을 채택하여 폴란드 방산업계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고 한국과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우선 관련 제조 능력을 확립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폴란드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신형 장비들을 최대한 빨리 실전 배치시키는 데 있지만 이는 폴란드 방산업계가 원하는 우선순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둘째, 한국인들과 대등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폴란드, 한국 양국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산업협력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수출 경제에 잔뼈가 굵은 한국인들은 협상 테이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타날 것이며 이는 협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폴란드 팀들 역시 매우 강력하면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폴란드 정부가 새로운 산업 능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가장 약한 고리로 남아있는 존재가 바로 PGG 그룹이다. 한국인들이 폴란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로지 폴란드 방산기업 PGG 그룹하고만 협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만약 폴란드인들이 근시안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춰 국내 방산기업들의 노하우 기반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는 도전에 정면 대응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결과는 뻔할 뿐이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그리고 핀란드를 포함한 다른 중유럽, 북유럽 국가들 또한 대한민국 방산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방위산업 역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 폴란드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K-디펜스의 유럽 허브는 폴란드가 아닌 체코공화국이나 노르웨이 혹은 슬로바키아에 설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최선의 시나리오를 따른다고 해도
오로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만이 폴란드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PGG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 제조 능력을 광범위하게 확장시키는 동시에 수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산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된 태도가 필요하다. 레오파드 2PL 프로그램의 지연과 예상치 못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PGG 그룹의 지도부는 실레시아 지역 산업시설들과의 사업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 노동조합들이 PGG 그룹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신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 이는 꽤나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레오파드 2PL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자. 레오파드 2PL 프로그램의 마감 일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원래 마감 시기는 2021년이었지만 현재 예상되는 마감 시기는 2027년으로 최소 6년 이상 지연되었다. 지난 수년 동안 PGG 그룹은 레오파드 2PL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산업 구조적 변화를 시행하지 않았다. 만약 이와 유사한 관행이 제거되지 못한다면 폴란드 대한민국 파트너십과 관련된 야심찬 계획들은 다시 한번 이익 집단들과 정면 충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립해 나갔던 방식을 떠올려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무기 수출국으로서 점점 더 큰 야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야심은 현재 진행형으로 커져가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액은 70억 달러, 현재 환율로 8조 9천억 수준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었으며 이는 2020년 수출액과 비교했을 때 2배로 증가한 수치였다. 올해인 2022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액은 예정된 계약이 실제 체결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최소 수십억 달러, 수조 원에서 최대 200억 달러, 2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K-디펜스의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액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비해 177% 증가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서 2.8%로 성장하여 터키와 이스라엘을 앞질렀다. 시프리가 산출한 2021년 데이터에는 폴란드와 성사된 2022년의 거래는 고려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 모든 것들이 면허 생산, 라이센스 매뉴팩처링 프로젝트와 산업협력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독점적인 솔루션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K2 블랙팬서의 경우 K1 주력 전차를 개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 자료들은 미국 산업계가 K1 주력 전차 플랫폼 개발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광대하게 이를 데 없는 유럽 시장을 정복하고 싶어한다. 폴란드를 포함한 셀 수 없이 많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위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현대화된 장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도에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업계는 연구 및 개발, R&D 잠재력에서는 매우 뛰어난 편이지만 냉전 종식 이후 급격한 방위 예산 삭감과 줄어든 국내 주문량 때문에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서구 여러 나라들은 기술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대량의 장비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구 세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이나 방산 관련 국내 중장비 조달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었다. 한편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거대한 자국 육군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 아래 구축되었기 때문에 생산 능력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폴란드 방산업계가 크라프 자주포의 차체를 K9 자주포에 차용해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맛보았던 한국 특유의 노동 문화도 경이로울 정도로 빨랐던 K2 주력 전차 및 K9 자주포의 배송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쨌든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유럽 지역에서 파트너 국가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해당 파트너 국가는 방산 장비들의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유럽 지역에 지리적으로 보다 가깝게 위치해 건실한 유럽 공급망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 유럽 지역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사안은 대한민국에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향후 둘 이상의 유럽 국가들과 방산 계약에 성공한다면 현지 공급망 설립을 통한 가용 잠재력 확장이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 지역 파트너 국가 역할에는 우리 폴란드가 안성맞춤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환경도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만약의 사태를 맞이했을 때 한국 정부는 폴란드 같은 해외 파트너 국가로부터 필요한 장비들을 상당수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과 폴란드 사이의 산업협력 관계가 구축된 배경에는 상호 의존적인 산업단지들이 두 나라에 각각 조성된다면 필요할 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버티고 있다. 마치에이 야블론스키 육군 소장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K2PL 주력 전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K2PL 주력 전차는 K2 블랙팬서의 차기 버전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추정의 배경에는 양측 생산시설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손실된 장비들을 신속하게 회복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멀리 떨어진 두 지역에 위치한 생산시설들이 서로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장비들, 예를 들어 K2 주력 전차의 버전이 동일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방산업계가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또한 자체적으로 종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된 장비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약 폴란드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 관련하여 일련의 매력적인 수출 조건을 협상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전된 기술들이 폴란드 방위산업의 핵심 추진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폴란드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훌륭한 경기 부양책이 될지도 모른다. 비록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비롯한 이 지역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다. 실패했던 과거의 뼈아픈 경험에서 배워야만 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는 한때 폴란드 국내 방산업계가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차륜형 장갑차 로소막 프로그램은 세계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장갑차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어이없는 실패작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 폴란드 방산업계는 제조 공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양보하지 않은 채 이 병력 수송 장갑차들을 폴란드 육군에게 인도하고 있다. 로소막 병력 수송 장갑차들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들 중 일부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채택된 예상 성능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로소막의 정찰 파생형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방금 언급된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해외 파트너가 취하고 있는 강경한 입장에 의해 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여러 단계에서 폴란드 측이 저지른 실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다. 그러한 실패 사례는 그 외에도 여러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최근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오파드 2PL 프로그램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는 레오파드 2PL 프로그램의 완료를 보기 위해 6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군사 원조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으로부터 이미 공여받은 100대의 에이브람스에 더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인도받게 될 400대 이상의 에이브람스 및 K2 주력 전차와 함께 폴란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운용해온 142대의 주력 전차와 연계된 레오파드 2PL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더욱이 레오파드 2PL 프로그램에 관련해 독일과 맺었던 계약은 작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었고 지금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목격되고 있는 지연 현상의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기술 이전 협약을 맺을 경우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 본 기자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분명히 한국인들은 유럽 시장을 함께 헤쳐나갈 파트너와 유럽 현지에 뿌리 내린 제2의 생산 중심지를 찾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폴란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조달받기로 계약한 방산 장비들의 규모 또한 일찍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폴란드에게 강력한 이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또한 폴란드 영내에서 비록 일부 영역이기는 하지만 미국 방산업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들은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폴란드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무기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 정부라는 뒷배를 두고 있는 미국 방산업체들보다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은 다른 분야, 즉 산업적 협력 제한에 더 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기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다. 대한민국과의 협력 수준을 단순한 무기 조달이나 유지 보수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역량 창출까지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협력 계약서 작성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폴란드만의 독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뿐 아니라 폴란드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해지는 제한은 미래의 비용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폴란드 산업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되는 기술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곧 적절한 투자와 인력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과 직결된다. 조달 일정이 빡빡하고 주어진 시간도 부족하지만 향후 조달되는 장비들이 한국에서 직도입하는 경우처럼 폴란드 방산업계가 개입할 여지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인 개입만 가능한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셋째, PGG 그룹이 더 깊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방금 언급했던 첫째, 둘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PGG 그룹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에 가깝다. PGG 그룹은 이번 한국과의 산업협력에 관한 폴란드 입장에서 시행하기 쉬우면서도 산업이익을 가능한 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일관된 비전과 성과 전략을 창출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 폴란드 양국 간 산업협력에 대한 아이디어와 성과는 주로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에 의해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PGG 그룹을 구성하는 개별 회사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이번 산업협력 시나리오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 폴란드 간 협력 관계가 단순한 무기 조달 수준을 넘어 전방위적인 관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이 협력 관계는 반드시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한국인들이 제공하는 무기 조달 패키지에 폴란드가 생산한 장비를 융합시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사이에서도 이러한 융합 사례가 종종 관찰된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 방위산업이 지니고 있는 제한적인 잠재력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한 규모의 장비들을 제때 조달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제공하는 무기 조달 패키지에 폴란드가 만든 장비를 융합시킨다는 아이디어는 현 시점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카시에비츠 PIAP 폭탄 처리 로봇 같은 일부 폴란드 제품들은 이미 한국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산 방산 제품들을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협의들도 여기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에 조달된 군 장비들을 생산하고 유지 보수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 나토 동맹국들은 조만간 한국산 솔루션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에게 있어 이번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현재 폴란드에는 역사상 다시 보기 힘들 정도로 강한 한국산 장비 사들이기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산 장비들을 조달했던 경우와는 별개로 친다고 해도
확실히 엄청난 규모의 방산 쇼핑이다. 현재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폴란드의 상황은 동시에 폴란드에게 방위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누가 알겠는가? 군사 장비 조달과 수명 주기 관리, LCC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폴란드의 방위 산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기회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순한 현지 장비 공급 국가 수준이 아닌 대한민국과 대등한 파트너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레오파드 2PL 개량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교훈들의 완전한 이행, 무엇보다도 폴란드 방산업계에 존재하는 암적인 메커니즘의 제거, 현재 계약의 이행과 진행 중인 회담 모두를 방해하는 노동조합의 유해 활동 차단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PGG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협상팀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폴란드인들은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비전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한국인들의 빠른 일처리 속도는 물론 주변 상황이 흘러가는 맥락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 PGG 그룹 차원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룹 내에 모여있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조정 및 투자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 기술 이전을 흡수하고 수용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잠재력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PGG는 아시아 동료들, 즉 한국인들이 주최하는 사업 설명회에 수동적으로 참석만 하는 수준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PGG는 개별 자회사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의 산업협력은 다시 없을 거대한 기회다. 두 번 다시 없을 이런 좋은 기회를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싶지 않다면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PGG 그룹이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라고 본다. 만약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최종적인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는 폴란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거나 몇 년 안에 빠르게 유럽 안보 상황이 안정된다면 우리는 퇴행적 과정을 경험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추진력 있는 행동의 결연은 폴란드 방위산업으로 하여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무기 조달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킬 것이다. 그럴듯한 개연성이 있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폴란드 국방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무기 조달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폴란드 방위산업은 침체가 아니라 쇠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